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기이한 행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4일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 정치권이 제안했던 그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의 대폭 정액 요구를 거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데요. 그런데 정부를 향해서 재정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쿠데타 세력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나라냐,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정말 강하게 비판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참담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민주당은 중병을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병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광기마저 보일 수가 있죠. 민주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줄곧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이 바로 정부 재정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의 적극적 활용 없이는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죠. 그런 제가 이번 추경의 정액을 왜 반대하는지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의 이 무제한적인 무차별적인 정액을 요구하는 쪽은 복지국가와는 무관합니다. 이건요, 포퓰리즘입니다. 저의 견해가 바로 정확하게 보편적 복지국가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난 2년 동안의 그 1년의 과정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충분한 보상을 제가 요구해 왔고 또 강조해 왔었습니다. 사후 약방문보다는 언제나 이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복지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 이것은 포퓰리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오리지널한 이러한 개념은 재정 포퓰리즘과는 오히려 상극관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에 상응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재정의 무분별한 탕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재정의 무분별한 탕진 내지는 낭비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기 정부 출범할 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본 예산,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의 이 추경 예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14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14조 원을 3배로 늘리자, 그래서 35조 원으로 추경안을 정액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대한다라고 해서 아니 지금 정부를 향해서 집권 여당이 재정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심지어 경제부총리에게 내려와라,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권 여당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14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내놨으면 집권 여당은 그것을 존중해야지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했을 때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의 필요를 평가해 봤을 때, 자, 필요가 큰 사람에게는 많이 지원하고 필요가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지원하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자, 본 예산에 더해서 이번에 14조 원의 추경이면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우리 경제사회 전체에
재정 지원 필요에 충분하게 가름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 쿠데타를 거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정 쿠데타의 배후 세력이 대통령이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놓은 거죠. 이쯤 되면요. 포퓰리즘의 병증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죠. 막가자라는 거죠. 이쯤 되면.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증 깊은 민주당 수술대 위에 눕혀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소멸의 길을 밟도록 해서 건강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대로 간다면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앞서가기는커녕 복지국가 건설을 선도하는 집권 여당이 되기는커녕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거대한 걸림돌 내지는 방해물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집단적으로 뭐에 좀 홀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뭐 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를 지금 들이받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이게 부당할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지금 한 달쯤 지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14조 원에 더해서 이걸 뭐 35조 원으로 끌어올리자 뭐 50조 원이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확실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의 모습을 전 세계 어느 정상적인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병증에 깊이 감염된 낡은 정치 질서에서나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그러한 증상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이 포퓰리즘 정치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병든 민주당이 드는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 포퓰리즘 정치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제대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평가해 주시고 엄중하게 저는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들의 나라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장차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국민 행복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필두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 이것을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